이번 시간은 챕터 5 제5장 부정사 편입니다. 부정사 편입니다. 우리 앞에 4장을 했죠. 4장을 한 게 처음에 시제, 그리고 태, 조동사, 법 이렇게 했죠. 지금 예약 주문을 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일 동안 아마 이 강의를 갖다가 기다리고 계셨겠죠. 쌤이 사실 이 시일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 입이 10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의 어떤 약속을 갖다가 어긴 것이 되어버렸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어떤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단 말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분사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준동사라고 그러죠. 준동사라고 그러죠. 이 말은 결국 동사에 준한다 이런 말이죠. 동사에 준한다라는 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갖다가 활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인 성질은 뭐다?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성질은 결국 동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동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뒤이어 구체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다루겠지만은요.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동사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 주어가 있어야 된다 이래 됐죠. 그죠? 주어가 있어야 된다. 이 주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소위 우리가 개념으로 익히 알고 있는 개념적 용어로 익히 알고 있는 어미상의 주어 영역을 다루는 겁니다. 어미상의 주어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가진다. 그 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점을 가진다. 이렇게 되죠. 시점을 가진다. 이건 이제 시제 영역이죠. 시제 영역이고, 그리고 시점에 있어서 시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다? 기준 시점과, 그리고 이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기준 시점과 같다, 기준 시점보다 앞선다, 기준 시점보다 이후다라고 하는 상대 시점의 원리라 그랬죠. 상대 시점. 물론 단순 현재 시제나 또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 팩트를 다룰 때 기준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거형을 쓰는 절대 시점으로서의 어떤 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제, 즉 시점을 갖다가 인식하는 걔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방법은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그것과 상대되는 시점을 갖다가 인식하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다? 세 번째는 태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러죠. 태는 능동과 수동의 개념으로 크게 개괄적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히 이러한 태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어디다? 이게 분사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모두 다 동사를 활용한 영역으로 그 개념적 용어조차도 준동사로 정의가 되고, 따라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동사들은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구체적인 시점을 가지고 그 시점은 기준 시점과 상대 시점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태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준동사의 문법에서 보면은 이 교재에서도 이 부분이 거의 한 절반가량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쌤이 옛날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쌤도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문법상을 외우는 정도였고,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초기에 공부를 할 때 부정사 파트를 일단 공부를 했습니다. 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 공부하고, 그리고
단순형, 완료형 이 표현하는 구체적인 시점, 즉 시제 파트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능동태와 수동태의 어떤 표현 형태가 있다라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 그리고 독해를 갖다가 또 한참 하죠. 한참 하고 그리고 뭐 어휘도 풀고 뭐 이러다가 그러다 보면은 부정사 한 파트를 하는데 뭐 다른 수학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갔다가 뒤에 동명사를 할 때 다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부정사 파트에서 다 한 건데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는 동안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시점과 모태 이런 문제는 또 살짝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거 내용으로 움직이는 거네 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한 여름 방학 때쯤 됐을 겁니다. 다시 한 3회독 이렇게 할 동안에요. 그래서 쌤 나름대로 이제 이걸 다 정리를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뭐 물론 지금 이 강의를 갖다가 수강하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다 사족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준동사의 전체 골격을 이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시제, 태, 조동사, 법을 다루면서 했던 동사문법의 가장 큰 두 가지 개념이 뭐였다. 물론 여기서 기준 시점을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은요,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라는 관점,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면서 관장하고 있는 녀석이 조동사다 그랬죠. 조동사다 그랬죠. 그럼 이 동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준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 기준 시점의 어떤 기준 시점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란 측면도 엄연히 드러납니다. 아니 부정사와 뭐 동명사, 분사 사이에 무슨 가능성이란 개념이 개입될까? 좀 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분사 영역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부정사와 동명사도 결국 이 가능성이라는 인식,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조동사가 앞에 파생조동사로 한번 했었죠. 파생조동사, 즉 뭡니까? 일반 동사 플러스 뭡니까? 투부정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 그죠? 이랬을 때 일반 동사와 to 요까지가 하나의 조동사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have to라든지 뭐 want to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파생조동사 형식이 사실은 또 부정사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뭡니까? 되면서 조동사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준동사로서 준동사 파트인 특히 부정사 파트에서는 이 조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면 가능성이란 관점으로도 연결될 거다. 그러면 가능성은 법의 영역이었는데 그러면 부정사도 법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고, 뭔가 연결성이 있을 거다라는 논리적인 어떤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분명히 부정사에서도 가능성이 지배하는 법의 영역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자, 요까지 정리를 딱 하고요. 이제 부정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정사. 우리가 부정사를 갖다가 개념 정리를 일단 해보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동사다, 동사원, 정동사다, 다음에 비정형 동사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럽니까? 학문적 그런 어떤 개념적 용의가 있기는 하지만 쌤 그런 거는 별로 관여치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다 조금 더 고급의 어떤 그런 영문법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을 테고요. 쌤은 이제 부정사라는 용어, 개념적 용어, 인피니티브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쌤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필요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일단 좀 무한하다 이런 의미죠.
무한하다. 그래서 부정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정동사, 정형동사라고 하는 do를 갖다가 어떻게 to도로 전치사 to를 갖다가 결합시킴으로써 이 하다라는 이 원형동사로서 정의되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어떻게 무한하게 파생 확장된다 라는 인식에서 인피니티브라고 개념 정의를 한 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즉 하다라는 원형동사 하나 가지고는 do가 표현하고 있는 즉 일반적인 어떤 행위를 갖다가 모두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말에서는 뭐 하고, 하니, 하는 것, 할, 하였어, 하는 둥, 뭐 많은 둥 굉장히 많은 의미가 발생이 되죠. 우리말은 그 모든 어떤 의미들을 다 익혀야 되지만 이 선생님이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의미를 우리는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영어라는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많은 시간 일단 들여가지고 암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또 울분도 느껴봤다가 또 어떤 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신경도 느껴봤다가 하는 그런 사이클링을 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보다 명료하게 몇 가지 어떤 개념적 원리를 통해서 그냥 한 방에 꿰 수 있는 원리를 딱 접했을 때 그것이 진정하게 자기 것으로 뭐라 그럴까 체화된다. 뭔가 감탄과 경애와 그리고 지난 시절의 어떤 허비했던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금전적인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아쉬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감동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도 더더욱 공고하게 딱 안착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to 하나를 갖다가 우리말의 이 많은 어떤 의미로서 표현하는 이 많은 동사를 활용한 의미를 영어에서는 to라는 전치사 하나를 갖다가 동사 원형 갖다 결합시킴으로써 이걸 다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to 부정사에는 뭐 하는 것, 함이라고 하는 명사적인 어떤 의미, 물론 할, 하는 등등의 형용사적 의미는 물론 하려고, 하여서, 하니까 등등등 하는 부사적인 어떤 표현 의미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부정사는 어떻게 보면은 동사 영문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빈도로 등장하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to 하나가 딱 붙음으로써 이 많은 의미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to라는 녀석이 과연 어떠한 성질을 가지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축적해왔던 그 데이터베이스의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의 원리적 인식으로 통으로 꿰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o 부정사를 알려면은. 물론, 뭐, 언제까지라고 선생님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아무튼, 전치사 to에 대해서, 그리고, to 부정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to에 대한 인식이 그전에는 서로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엇갈리냐면은, 뭐 거의 통설적이다, 지배적인 어떤 인식은 뭐냐면은, 전치사 to와 부정사를 만드는 to는 뭔가 다른 개념이다. 다른 인식의 발로로 나타난 어떤 의미일 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전치사 to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인식 혹은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전치사 to를 to 부정사의 to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즉, to에 대한 어떤 인식, 개념적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감히 이 전치사 to가 부정사를 만드는 to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치사 to는 투부정사를 만드는 to와 똑같은 to다라는 이야기. 아니 형태가 똑같은데 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죠? 선생님 그랬죠?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아 다르고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형태가 같으면 그 안에는 같은 인식이 담겨 있다. 그 인식의 어떤 그 근저는 동일하거나 혹은 동질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뒤집어 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연한 fact, truth라고 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치사 to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to 부정사 to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했죠. 자, 결국 부정사를 만드는 to는 곧 전치사 to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전치사 to를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요. 쌤이 영어로부터 자유 9판에서 혼자 열심히 이제 공부한 결과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전치사 to는, to 부정사는 뭔가 미래적이다. to 부정사는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대부분 다. 100%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와 비교해 보니까, 동명사는 부정사와 비교해서는 기준 시점 이전을 나타내더라. 라고 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자료를 찾아, 그때는 지금 가서 인터넷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영영사전, 페이퍼 사전을 뒤져가면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이제 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책에서도 그렇게 썼고요. 써놓고 어디선가 봤어요. 그때 인터넷으로 본 건 아니고 뭔가 문헌을 통해서 잠깐 본 것 같은데 196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7년에 이 벌린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B 같은데요. 벌린스라는 영어 학자가 투부정사는 좀 미래의 성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동명사는 좀 이전 과거의 성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1967년에 벌린스라는 학자가 발표를 해서 이것은 하나의 벌린스 원칙이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때 쌤이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기보다도 어떤 심경이었냐 하면은 내가 혼자서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 결코 헛된 어떤 잡상만은 아니었다 라는 어떤 그런 약간 만족감이라 그럴까요? 내 논리가 결코 허무맹랑한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어떤 약간의 또 만족감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도 조금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문법의 영어의 영문법의 역사가 뭐 한 200년가량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쌤이 이제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중후반이었으니까 30년 전이었습니다. 쌤이 딱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흘렀는데 어떻게 이 시기에 이제 와서 이런 걸 갖다가 발견하게 됐는가 이거죠. 이게 보면은 참 영미학자들도 상당히 좀 무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쌤 생각에 그것도 좀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뭐 19세기 중후반쯤에는 이게 정립이 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라는 그런 생각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to 부정사는 미래를 나타내고 동명사는 과거, 기준 시점 이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류법은 허무맹랑하고 학습자들을 갖다가 혼동에 빠뜨리면서 혹세무미 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한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어떤 관점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설명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러한 반론을 제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볼린즈라는 학자가 쌤이 뭐 그냥 그 내용만 이 사실만 알았지 그 논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못 봤습니다. 찾을 사실 루트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별로 없었습니다. 쌤이 어떤 그 메인스트림 주류의 어떤 그 영역 속에서 쌤이 만약에 영화학을 갖다 전공하는 입장이었다면 뭐 끝까지 찾았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근데 뭐 사실 쌤은 실전에서 필드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조금씩 도와주는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냥 간략하게 한 구석에서 소개될 뿐 우리 영어 학습서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일본에서 만약에 이 볼린스의 어떤 원칙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법칙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영문법서가 제대로 정착된 영문법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계로도 이렇게 학습 출판계도 이렇게 도입이 돼 있겠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실수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공하신 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무맹랑하다, 혹세무민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쌤이 그냥 짐작을 해보면요,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이런 쪽에서 이게 분명히 미래는 아니거든. 기준 시점 이후의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보면은 이거는 볼린스가 이야기하는 기준 시점 투부정사는 주로 기준 시점 이후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I'm glad. 기뻐. 기준 시점인데 to meet you. 너를 만났어. 이 시점과 동시거나 아니면 살짝 이전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he must be.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must가 문맥적으로 과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시점의 어떤 그 해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to도가 보면 분명히 이전의 어떤 사건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엉터리다, 심지어는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한 톤으로 그 비판이 아닌 비난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쌤도 가끔 겪기도 했지만은요, 그것은 곧 무엇의 문제냐 하면은 전치사 to에 대해서 그동안 개념적인 어떤 거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쌤이 다시 한번 쌤이 자화자찬 이런 거는 좀 사실 간지러워가지고 얼굴이 간지러워서 못하지만, 아무튼 전치사원 내주기 이후에 전치사원 내주기에서 전치사 투의 개념을 명확히 밝힌 이후에는 지금은 거의 통설적 입장이 뭐냐면은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의 투는 같은 거다,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거의 정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아마 입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하고는 좀 이렇게 이제 자리 바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치사 투 대부분 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쌤이 전치사 내주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또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투는 A와 B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동이라 그랬죠. 이동. 우리가 소위 그동안 기존의 학습서에서 설명하는 전치사 투는 방향의 이동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전치사 투는 이동하고 있다, 어디로 이동한다, 방향의 이동이라는 이 측면만 봤을 뿐이다 라는 거죠. 봤을 뿐이라는 거고, 그런데 이동해서 단순히 어디로 향해서 이동하는 것은 for일 뿐입니다. for. 그래서 이동의 이 의미에는 for의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 이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로 표현할 때는 for 플러스 명사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많이 했죠. 여러분 특히 중학교 때 문장 전환할 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은 이 동사를 이끄는 to 부정사는 곧 for의 성질을 가진다,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해서 뭡니까? 보다 중요한 개념은 붙는 겁니다. 붙음.
일단 이걸 못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간단한 건데요. 이동해서 붙는다 라는 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가서 붙는 거는 분명한 붙음이지만 심리적으로, 심리가 어디 가서 딱 붙는 것도 붙음입니다. 즉,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아직 그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그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인 이동, 붙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붙은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용이라 하면 반작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면서 B를 갖다가 어떻게 밀치는 거라 그랬죠? 밀치. 자,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뭐 사물이든 아니면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활동이든 그게 일정한 어떤 중량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우리가 심리도 우리가 단지 이렇게 사물의 어떤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탁 터치해서 그것의 존재를 갖다가 인식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어떤 심리 자체도 상당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뭔가를 딱 붙을 때는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동은 이 결과 발생하는 건 뭡니까? 이동 에너지죠. 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가서 그 이동 에너지가 충돌한 힘만큼 밀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달리 이제 정의를 하면은 전치사 to는 이동하고 그리고 붙고 그 반작용의 결과로 밀치는 거다. 이게 전치사 to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 전까지 전치사 to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쌤이 이야기하는 작용과 반작용인데요. 실제로 영어의 전치사는 거의 모두가 다 작용과 반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어 전치사가 오리무중으로 굉장히 난공불락에 애물단지로 남아있었던 것은 이 작용과 반작용의 개념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용과 반작용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개별적인 전치사에 있어서 살짝 이렇게 뭐 좀 제시됐다 그럴까요? 이런 거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영어학자들이 당대 대가들을 포함해서 아마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느껴봤겠죠, 그죠? 근데 영어 전치사 전체를 갖다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치사는 제각각 그냥 각계전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to는 뭐 사전에 한 6, 70개 쭉 나오는 거 외워야 했었고요. 사실 이 개념이 쌤이 개념을 갖다가 딱 포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 개념을 명료하게 포착했다라면은 전치사 혼내주기 이전에 아마 작용 반작용 개념이 뚜렷하게 아마 제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은 보면은 이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동양적 인식. 왜냐하면은 영어 사용자들의 근본적 인식이 굉장히 이분법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적과 나를 분명히 가르고 뭐 또 선악을 분명히 가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이 있으면은 악이 있어야 선이 있고 또 선이 존재함으로써 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하는데 동양적 인식은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상의 어떤 그 본류고 학문의 어떤 그 정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갖다가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융화시키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영어 사용자들의 어떤 이 인식은 결국 뭡니까? 딱 갈라가지고 어느 한쪽을 치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무조건 버려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만 딱 꼽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이분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그 이분법적 인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양적 인식이라는 거죠.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와 관련된 것은 또 선생님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전치사2는 이동하여 붙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작용 개념입니다. 근데 이동하여 붙으면 밀치게 된다. 이게 반작용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정반대의 대립적인 어떤 인식, 개념이 투 하나에 고스란히 다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동, 물리적인 이동, 심리적인 이동은 소망, 희망, 갈구 이런 의미로 나타나겠죠.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want나 hope, desire 등등 다음에 이렇게 투 부정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여기가 기준 시점이면 동사를 활용한 to see의 시점은 want보다 이후죠. 이후. 즉, 지금 그 당시에 기준 시점 당시에 원했고 보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이동하여. 이동한다는 성질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망, 갈망하던 그 어떤 사실이, 즉, 이동해가지고, 이동했다가 딱 붙는 겁니다. 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딱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딱 가졌을 때, 혹은 정말 사귀고 싶은 이성과 첫 데이트를 딱 하게 됐을 때, 뭐 이런 심리. 그것은 감탄이고, 희열이고, 뭐 더 이상 선생님 묘사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동하여 붙는다라는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즉, 감탄 이렇게 되는 거죠. 붙으면서 감탄. 이건 결국 결과죠. 결과. 즉, 뭔가 하고자 하는,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점과 거의 동시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살짝 앞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붙는 영역이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볼린즈의 어떤 법칙은 혹세무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주장도 나왔을 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밀침에 따른 심리적인 거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I must be a fool.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근데 to do such a thing. 그와 같은 일을 하다니. 이것은 딱 붙었을 때는 동시인데 여기서는 밀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밀쳐버리는 거죠. 즉, 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한참 거리를 두는 겁니다. 우리 뭐 far from never라 그랬죠? 밀어가지고 쭉 거리를 두어버리는 겁니다. never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to do의 행위는 말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훨씬 뒤로 쭉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치사 to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다가 그대로 부정사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현시키고 있다는 이해가 되겠죠? 자, 지금 이야기한 이 to 부정사의 이러한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to 부정사가 표현하는 아주 미묘한 어떤 그런 감성까지도 또 우리 앞에서 했던 무드까지도 충분히 느끼면서 영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념은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전치사 to. 쌤이 여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쌤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동하여 붙는 거다. 붙음. 하나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밀치는 거다. 밀침 이래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좀 보면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라고 한번 봅시다. 왜? 선은 거기에 가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와 함께 되려고 하는 심리가 일반적이지만 악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다 밀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분법적인 인식에 아주 투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이걸 갖다가 뭐 조물적 우리 기독교적인 인식으로 보면은 절대 선의 어떤 그런 존재로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전치사2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어떤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는 이동하여 붙는 거다 여기를 강조하겠죠. 밀치는 거는 아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달리 또 좀 우리 순자의 성악설을 따르면은 근본이 좀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뭐 이게 밥 먹여줘? 세상을 살려면은 좀 악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선이라는 게 없어. 모두 다 악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2는 밀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하여 붙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밀친다라는 이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친다라는 이 개념에서는 이동하여 붙는다라는 개념은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변견에 치우치겠죠. 변견에 치우친다. 변자는 우리가 변방하는 한쪽 변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여기가 붙어 있고 한쪽은 여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견에 치우치다 보니까 2는 이동하여 붙는 거다. 붙는 거다. 한쪽은 붙는 거다라고 하고 한쪽은 밀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붙는 입장에서는 밀치는 게 아니다라고 가겠죠. 밀치는 입장에서는 붙는 게 아니다라고 하겠죠.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는 붙는 것이기도 하고 붙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2는 밀치는 것이기도 하고 밀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다 아우렀죠. 즉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다 버리고 이 관점에서 이 관점을 수용하면은 그죠? 이 관점에서 이 관점을 수용하는 거고 이 관점에서 이 관점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면은 2는 붙으면서 밀치는 거고 붙으면서도 붙지 않는 거고 밀치면서도 밀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뭡니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데요. 그 자꾸적인 표현이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아르마리로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럼 그 말의 결국의 의미는 뭐다? 전치사2라고 하는 이 성질을 갖다가 그대로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2는 붙으면서 붙는 것이기도 하고 붙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걸 수용하는 겁니다. 밑에서는 2는 밀치면서도 밀치지 않는 것이다. 위에를 수용하는 겁니다. 즉, 이 네 구의 말이 합쳐져 가지고 전치사2의 본질을 딱 설명하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2는 뭐다? 붙으면서 밀치는 거다. 붙으면서 밀치는 거다. 붙지 않는다라는 개념 또 빠지죠. 물론 붙으면서 밀치는 거다 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감각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가서 딱 붙으면 딱 밀친다는 느낌이 오니까요. 근데 붙으면서 밀친다라는 이 표현 가지고만은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2는 뭐냐? 2는 이 전체를 하나로 그냥 다 느끼는 겁니다. 붙으면서 밀친다 이랬는데 때로는 붙을 때만 있고 때로는 밀칠 때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으면서 밀친다라는 것도 또 필요 충족 조건은 아니죠. 그러면 2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2에 대한 개념은 2는 뭐냐? 2는 2다 이래 되는 겁니다. 2는 2다.
이렇게 하면서 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말 가운데는 이러한 모든 변견을 다 버리면서 동시에 모든 변견을 다 취하는 그런 인식이 담겨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쌤이 앞에서 굉장히 동양적이라 그랬죠.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근데 불교가 과연 동양의 종교입니까? 인도에서 스가모니께서 불교라는 스가모니를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나왔겠죠.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나왔지만 인도는 과연 전통적으로 이 극동의 한국, 일본,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은 문화권입니까? 아니죠. 그보다 앞선 문화권이고 이건 저가 오면 수메르 문화권으로 가는 겁니다. 서양 문화권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동양하고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리고 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텐데요. 그래 보면은 영어에 이러한 불교의 어떤 중도적 사상이 들어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서구보다는 근현대에 와서는 동양 쪽의 어떤 학문 그리고 사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관리했던 어떤 그런 인식적 개념이기 때문에 쌤이 동양적인 사상이 좀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은 꼭 동양적인 것만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서구의 것이냐 아니다. 올라가 보면은 다 만나게 되어 있다. 즉 이것도 뭐다. 이쪽도 버리고 이쪽도 버리면서 동시에 이쪽도 취하고 이쪽도 취한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쌤이 뒤에 살짝 투 가지고 또 약간 잡스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즉 뭔가 머리로서 자꾸를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사 투의 개념을 가지고 뭐 그동안 쭉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DN 이야기입니다. DN 이야기인데 아무튼 공교롭게도 전치사 투 또 외에 또 모든 영어의 전치사들이 이런 작용반작용의 성질을 가지면서 그것이 굉장히 뭔가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죠.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인식적 건재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잡을 이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전치사 투의 용법, 전치사 투의 여기에서 파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용법 간단히 설명하고 투 부정사의 문법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